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라베뉴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에는 반짝이는 은빛 백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이 백조는 보통의 백조와 달리 날개를 펼치면 달빛을 받아 찬란한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백조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누구도 감히 호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린 소년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크게 매료되어 매일 밤 집안의 창문으로 숲을 바라보았다. 호기심 많은 피에르는 숲속에 비밀을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빨간 망토를 입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피에르는 발소리를 죽이며 나무 사이를 지나 결국 호수가에 다다랐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호수 위로 백조가 유유히 수영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숨죽이며 백조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존재가 들키지 않도록 살며시 숲의 그늘에 몸을 숨겼다. 한참을 지켜보던 중 피에르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백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에르는 순간적으로 백조와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것은 오히려 백조와의 특별한 연결감을 느끼게 했다. 놀랍게도 백조는 날개를 펼치며 피에르에게 다가왔다. 고요한 호수가에서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백조의 눈에서 은빛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것은 마법의 반지로 변하였다. 백조는 부리로 반지를 집어 올려 피에르에게 건네주었다. 이 마법의 반지는 어떤 소원이든 하나만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피에르는 반지를 받아들고 행복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반지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좋은 소원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피에르는 마침내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바로 마을이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었다. 반지는 빛을 발하며 소원을 들어주었고 차가운 호수의 물결은 잠잠해졌다. 이후 라베뉴 마을은 전에 없던 풍경과 평화가 계속되었다. 피에르는 백조와의 약속을 지켜 호수에 비밀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백조는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남았다. 피에르는 매년 그 특별한 밤마다 백조를 찾았고 둘은 만남을 이어갔다. 프랑스의 라베뉴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그 달의 달빛이 호수를 비추는 밤이면 아이들이 숲속에서 들려오는 백조의 날갯짓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곤 했다. 백조는 언제나처럼 그곳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여전히 마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일 아침 집 근처에 거대한 숲을 바라보며 모험을 꿈꿨습니다. 이 숲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더 이상 숲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드디어 숲속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배낭에 몇 가지 간식과 물을 챙긴 후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아름다운 패턴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은 루이에게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작은 시냇가를 발견했습니다. 시냇가 옆에는 오래된 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시냇가를 건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탐색하며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낯선 소리와 함께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루이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던 루이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작은 요정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공터 중앙에는 커다란 고대의 돌이 있었습니다. 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문양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루이는 신기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요정들 중 하나가 루이 앞에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여행자요. 이곳은 마법의 숲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과거 이곳에 다녀간 다른 인간들처럼 특별한 운명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정의 말에 루이는 설레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라고 해요. 이 숲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멋지네요. 당신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요정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숲을 지키는 요정들이에요. 이곳의 자연을 보호하고 특별한 인간에게만 이 마법의 장소를 보여주죠. 그리고는 루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마법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소유자에게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명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마법의 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돌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며 루이의 마음속 깊이 잔잔한 평화를 주었습니다.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이는 자신이 이 마법의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이는 숲속 친구들과 함께 동물들과 식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노력을 보며 감명받았고 함께 숲을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루이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숲을 지키는 훌륭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며 마법의 숲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했고, 숲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변두리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고, 그곳을 지키는 나무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정령의 본거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떡갈나무 앞에 과일과 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오크라는 흉포한 악당이 이끄는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해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 상황에서 나무의 정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와 용맹한 청년 기사 루이는 떡갈나무 앞에서 정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루이는 꿈속에서 나무의 정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푸르른 옷을 입고 빛나는 아우라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으며 루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맹한 기사여, 마을을 구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그 힘을 발휘하려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령은 루이에게 마법의 단검과 수호의 방패를 주면서 올바른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눈을 뜬 루이는 자신이 정령의 신탁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며 오크와 그의 산적단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숲의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방어를 준비하고 루이와 함께했다. 드디어 대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크와 그의 산적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루이와 주민들은 미리 설치한 함정과 포위 전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루이는 정령이 준 단검과 방패를 사용하여 전투의 중심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의 방패는 산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단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루이의 손에서 빛나며 그들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크는 루이와 마을 사람들의 통쾌한 반격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산적단은 마을을 떠나 숲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정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루이는 정령에게 기리기 위해 매년 숲과 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숲을 돌보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를 이어갔습니다. 루이는 마을에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고, 그의 용맹담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숲의 떡갈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푸른 잎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그 나무가 있는 숲은 마을의 보호자와 같은 존재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의무감이 있는 자의 용기와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한빛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빛은 놀라울 만큼 상상력이 풍부했고 항상 신비스러운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고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춤추고 있는 낯선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은 마치 그에게만 보이기라도 하는 듯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길을 따라 걷던 한빛은 유니콘을 만났습니다. 이 유니콘은 투명한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렌디피티야. 유니콘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숲에서 길을 찾고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한빛은 세렌디피티와 함께하는 모험에 응분되어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연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은 큰 지혜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한빛은 다양한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할 줄 아는 나무, 노래하는 새,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요정들이 그중 일부였습니다. 숲의 중심에 다다랐을 때 잔잔한 빛이 감싸고 있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한빛은 물살에 손을 담그며 조용히 마음속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이 일렁이며 금빛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세렌디피티는 한빛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항상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주위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해. 모험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가던 길, 한빛은 숲에 있었던 순간들이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했으며, 그는 자연의 신비와 조화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빛은 성장해 자신만의 삶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언제나 숲과 세렌디피티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한빛의 마음속에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 남았습니다.